제가 근무했던 곳이 이제 영등포 경찰서라는 곳인데 A급지에 속하는 경찰서거든요. 형사과에서 뭐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사건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가장 좋았던 거는 경찰 생활 하면서 그 유학 휴직을 가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는데 6개월 정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찰관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나오게 된 거죠. 어딜 갔다 왔어도 내가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게. 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경찰관은. 근데 진짜 경찰관은 조직 문화에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경찰 생활 하시면서 네. 처음 검거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특히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많이 돼요. 처음에는 좀 수갑도 채우는 것도 엉성하고 좀 실수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뭐한데 좀 짜릿하다? 예를 들면 제가 영등포 시장에서 이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뻑치기라고 하죠. 뻑치기와 아리랑치기의 중간 단계의 그 사람을 이제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 잠복하고 있다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어요. 청송교도소에서 평생을 그런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 나이도 많았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교도소에서 운동도 많이 해서 그런지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거의 뭐 격투를 벌이듯이 해서 검거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복의 힘인 것 같아요.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한다, 올바른 일을 한다, 범죄자를 체포하는 나는 국가다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짜릿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범인을 체포하다 보면 네네. 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등포 경찰서는 이제 대림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대림 이동 시장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서 주로 근무를 많이 했어요. 한 3년 정도 그쪽에서 근무하고 또 관할이 거기다 보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교포들이죠. 중국 교포들이 꼭 싸우면 이제 병을 깨거나 그 맥주잔, 500cc 잔 그걸로 막 병을 깨서 뭐 아니면 꼬치, 양꼬치 먹던 걸로 막 쑤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게 쇠로 돼 있어서. 싸움 현장에서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검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대치 상황이 됐죠. 병을 깨서 이제 죽인다 이제 했는데, 근데 워낙에 이제 술이 또 많이 먹은 상태고 무섭진 않아요. 무섭진 않고 뭐 단독으로 대치했다고 해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장비가 있기 때문에 삼단봉도 있고 뭐 전자총도 있고 실제 총도 있지만 거의 쏠 일은 없어요. 사격 훈련할 때만 거의 쏘는 거지. 두렵다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기본이 2인 1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인원을 출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영화에서 좀 막 대치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영화는 그냥 영화로만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뭐 칼잡이가 사시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다음 질문이, 요즘 보면은 형사분들 나오시는 영화가 많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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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만든 영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거의 90%가 뻥이라서. 그래요? 네. 그 드라마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드라마. 네, 요새 나오는 그냥 드라마들이 약간 비슷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90% 정도는 거짓말이다 네. 라고 네. 보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현실 세계에서는 물론 그런 비슷한 사건이나 뭐 마약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은 있어요. 살인의 추억, 그게 약간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네. 시대적으로 그때의 시대. 근데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솔직히 형사라던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네, 아까 이야기하신 드라마나 영화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리고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특히 CCTV 부분. CCTV를 민원인들이 이제 보고 이거 CCTV 보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절도 사건 같은 거 아니면 뭐 언제 뭐가 됐어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엊그저껜가? 그저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봐야 되는 범위가 막 이틀, 3일 돼요. 그러면은 한번 CCTV를 여기다 놓고 빨리 배속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CCTV를 한 곳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범인은 동선 따라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럼 무한정으로 봐야 되는데, 민원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화에서 CSI에서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확대되고 차 번호판 나오고, 절대 아니거든요. 그 녹화되는 화질, 실시간은 잘 보이지만 녹화된 화질은 이게 용량 때문에 그 화질이 다 깨지거든요. 국가수까지 심지어는 보내기도 해요. 그거 판독하려고.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진짜 가까이서 이렇게 나오는 CCTV 같은 경우가 아니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경찰관이나 뭐 형사들한테 얘기하실 때 감안해서 말씀하셔라. 그리고 그 CCTV도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다 공문 요청해야 되고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걸 보려면 물론 거의 이제 협조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대부분 되지만 완강히 또 거부하시는 분들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저 같은 일반인이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른 이야기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CCTV 하나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법적인 절차가 까다롭고요. 그거 확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셔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CCTV 보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CCTV 보자, CCTV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CCTV 계속 보자 그래요. 근데 누가 때렸고 누가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뒤엉켜 있으면. 대부분 CCTV와 화질이 무조건 좋은 것도 네, 아니고.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해석이 달라요. 법률상에서 직접적인 증거도 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간접 증거로서밖에 역할을 못해요. 경찰 생활을 하실 때의 경찰과 바깥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경찰 생활 안에 있을 때도 답답했고 밖에 나와서도 밖에 나오니까 오히려 편해요. 경찰들이 뭐 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법을 어기고 사는 것도 아닌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일도 별로 많이 없고 조직 안에 있을 때는 시스템이 너무 고정적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늘 하던 거.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피해자한테도 욕먹을 수 있고 피의자한테도 욕먹을 수 있고 상사한테도 욕먹을 수 있고 항상 샌드위치로 사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이런 게 이제 굴레가 없으니까 자유롭죠. 뭐 자유롭게 의견 얘기할 수 있고 여경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경찰에 대한 얘기도 형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느꼈던 거 단점에 대한 거 장점에 대한 거 여과 없이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좀 자유롭죠. 그 전에 찍으신 분하고 공통점은 있네요. 안에서 좀 힘들었다. 힘들어요. 제 생각에 경찰 공무원은 진짜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물론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 초봉이 1억이 넘거든요. 그냥 부패가 없어요, 그 나라는. 부패가 없고 그리고 경찰관의 위상이 굉장히 높고 공권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신뢰도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부심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치면은 뭐 검사 판사 그 정도의 급의 대우잖아요. 1억 정도를 받는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그 치안 서비스도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격이 올라가는 건데 경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행자부 장관 밑에 차관급으로 경찰청장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소신껏 발언하거나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건 팩트고 13만 명이에요. 경찰 조직이. 13만 명에서 사건 사고가 13만 명의 사회가 있으면 거의 도시 하나잖아요. 도시 하나, 지방의 소도시 하나인데 그 소도시에서 사건 사고가 없이 이게 그냥 맨날 그렇게 간다는 거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고 그런 것들조차도 바뀌어야 돼요. 입직 경로에서 좀 거르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중앙경찰학교가 지금은 아마 8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치는 과정이 2년이에요. 근데 거기서 좀 많이 걸러지고 이런 것들을 막 제도를 실시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은 그런 힘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고 그거를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주고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불합리하게 돌아오는 것들 뭐 경찰 그다음에 비리 이런 것들 비리도 마찬가지로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준 다음에 만약 부정부패를 한다 그러면 진짜 칼같이 아주 높은 형량을 딱 해가지고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래도 나타나긴 나타나겠죠. 그 수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세게 자질을 높이는 거죠. 그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제왕적 대통령의 지금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서는 경찰이 바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직장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퇴직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기획을 하셔야 돼요. 기획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처절한 시간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 생활하면서 술, 담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제 형사의 그런 모습을 보면 대포집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뭐 남이가 막 이러면서 그런 걸 항상 꿈꾸면서 그런 영화적인 형사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현실은 그거와 전혀 다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이 이직을 꿈꾼다고 하면은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24시간. 자는 시간 7, 8시간 빼고 근무하는 시간 8시간 빼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그러면 그 시간 기껏해야 4시간, 5시간인데 그 시간에 술 한잔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저는 심지어 그래서 담배 피는 시간도 아까워서 담배도 끊어버렸는데 그 시간에 틈틈이 책을 보고 연구하고 다음 직장에 내가 뭘 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서 굉장히 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은 2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2개의 손에서 좀 덜어내야지, 그래야지 거기다 채울 수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요.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게 뭐지 생각해서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삶을 이렇게 목표치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집중하고 이렇게 조금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반드시 이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은 정해놓고 그 시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나머지 시간은 매진을 하고. 아빠들이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론 아빠들뿐만 아니라 가장을 엄마들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칭하는 거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그 가장의 무게는 느껴보신 분들만 아시지 좀 힘든 부분이에요. 가장이라는 게 경제적인 걸 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터뷰지만 저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많이 만나봤는데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뭐 직업에 관계없이 다 자기만의 그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각자가 겪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양해를, 바깥일을 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남편은 부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집안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대화를 많이 해서 자기가 가진 걸 좀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냥 삼겹살 먹지만 돈이 더 있으면 스테이크를 먹어볼 수 있고 랍스타도 먹어볼 수 있고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해외여행 왜 가고 싶은데요? 경험해보고 싶어. 새로운 곳에 가서 느끼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면 그 경험이 이제 행복하기만 한 경험이 아니라 괴로운 경험도 같이 하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사랑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하니까